켜진 거 맞나? 뾰롱.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돼요. 17일 날은 명절이라 쉴 거고요. 19일 날은 클리닉 선생님이 명절이라고 오래 있다 오나 봐. 그래서 못 나온대.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적분하고 확통을 둘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없어. 미적분을 하면 확통을 안 하고 확통을 하면 미적분을 안 해. 근데 저 친구가 수리논술 준비한다고 해서 확통까지 해가지고서는 둘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미적과 확통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면 내년에 나랑 일 하나 합시다. 미적분하고 확통 다 되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확통 선생, 미적 선생 따로 찢어서 뽑아야 돼. 알았지? 둘 다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년에 일 하나 같이 한번 합시다. 방학 때만이라도. 오케이? 자, 이제 통계 들어갑니다. 아이고.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착한 거짓말. 두 번째, 나쁜 거짓말. 세 번째, 통계. 착한 거짓말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서 하는 거짓말이 될 거고, 나쁜 거짓말은 말 그대로 뭐 사기치는 게 나쁜 거짓말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 통계. 여러분들이 통계라고 하는 녀석을 제일 많이 보는 건 어딜까? 니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자료는 통계 자료일 겁니다. 모든 자료를 모아놓은 걸 다 통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배달업을 하는 사람 혹은 음식의 메뉴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통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써먹어. 우리 집에서 5가지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메뉴들이 제일 잘 나가는가? 혹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달을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선호를 하는가? 자, 대한민국에 통계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럼 그 통계청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별의 별놈의 통계가 다 들어가 있어. 국가에서 말 그대로 기본적인 통계 자료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배포를 해.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 학교 책상에서 자는 게 너무 불편했어. 작아. 그래서 내가 자려면 이걸 뒤를 완전히 다 빼든가 교실도 조금 해가지고 살아. 근데 요즘 책상이나 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 때 책상 의자하고 비교하면 좀 커. 그 얘기는 뭐냐? 벌써 30년 전이지? 30년. 그치. 30년 전 대한민국 남자, 여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어.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수학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율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한 수학 기술이야. 그리고 통계의 자료를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돈하고 연결시키면 이해하기가 좋아. 자, 여러분들이 의류 사업을 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의류 사업을 해서 라지 사이즈하고 미디엄 사이즈하고 스몰 사이즈 옷을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고객이 올 때마다 매번 그 사람의 몸 사이즈에 맞게 맞춤 정장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맞춤 정장이라고 하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 그치? 그럼 매번 수치를 재고
매번 옷감을 그 수치에 맞추어서 만들고 매번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옷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적당히 스몰 사이즈, 적당히 미디엄 사이즈, 적당히 라지 사이즈 옷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를 공장에 맡겨서 그냥 대량 생산해 왔어. 그럼 너네들 옷 살 때, 이 브랜드 미디엄 사이즈는 나한테 좀 타이트해. 이 브랜드 미디엄 사이즈는 나한테 조금 넉넉해. 이 브랜드 미디엄 사이즈는 나한테 딱 맞아. 혹은 딱 맞는다고 하더라도 팔 길이가 조금 안 맞는다거나 기장이 조금 더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클을 걸기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뭘 하고선 만족하고 옷을 산다는 거야. 그럼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라고 하는 녀석을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대충 이 정도면 스몰 사이즈, 대충 이 정도면 미디엄 사이즈라고 만들겠느냐 이거지.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대한민국 고등학생 정도의 키, 몸무게, 그 다음 어깨둘레, 어깨폭, 가슴둘레 등등의 자료를 가지면 대부분 나이 들면서 키가 변하는 일은 없거든. 몸은 조금 퍼지더라도. 그치?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대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수 있겠지. 그게 통계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통계라고 하는 녀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료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뭘 했느냐?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죠. 그쵸? 그래서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이번 수학 점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도수분포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40점에서부터 45점, 45점에서부터 50점. 너무 큰가? 너무 작은가? 그냥 10개씩 자르자. 50점에서부터 60점, 60점에서 70점, 70점에서 80점, 80점에서 90점, 100점. 그래서 뭐 5명, 7명, 8명, 10명, 5명, 뭐 2명.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든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들부터가 통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때 수학 점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만들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 반 인원수를 다 봤더니 10명, 20명, 37명이야. 37명이 총원인 한 반에서 우리 여기다가 확률 개념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37명이 총원인 반에서 내가 한 명을 골라냈을 때 그 사람이 90점 이상 100점 미만을 받았을 확률은 전체 인원수분의 그 인원수의 비가 확률이 돼버리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되는 자료의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먼저 첫 번째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그 결과값이 확률로 나타나는 모든 변수를 다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내가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표에 의해서 내가 40점에서 50점 맞은 사람들의 학생, 혹은 50점에서 60점 맞은 학생들, 60점에서 70점 맞은 학생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분류했을 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자료를 정의하는 모든 녀석들을 다 이제부터 확률로 생각하고 접근할 거예요. 주어진 반에서 내가 60점
미만의 학생을 뽑을 확률 37명 중에서 12명. 그게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그 결과값이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료를 정리를 할 때 내가 몸무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몸무게가 확률 변수, 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키가 확률 변수, 그 다음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여태까지 니들이 표 만들고 정리했던 모든 데이터에 대한 녀석들이 모조리 다 확률 변수라는 녀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때는 야 80점 이상인 학생 몇 명? 이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이 반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80점 이상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 라고 물을 거야. 그럼 차이점은 뭐냐? 예전에는 80점 이상 7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80점 이상일 확률은 37분의 7이에요. 뭘 떠올리면 좋겠느냐? 상대 도수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 도수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는 확률 분포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게. 자, 다시. 전체 100명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어. 그때 A형인 사람이 30명이 되고 B형인 사람이 20명이 되고 AB인 사람이 15명이 되고 O형이 35명이었다고 하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잡을 거냐면 그냥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대문자 X라는 녀석을 쓸게. 일반적으로 수식 같은 경우에서 미지수 혹은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스몰 x를 쓰지. 그런데 확률에서는 그냥 대문자 x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 x라고 할게. 그러면 주어진 100명 중에서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녀석이 A로 나타날 확률을 물었어. 기존에는 야 A형인 사람 몇 명이니? 라고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야 A형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니? 100분의 30. 그걸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어떻게 나타냈느냐? 0.3, 0.2, 0.15, 0.35로 나타냈어. 그치? 그런데 그 상대 도수 자체가 우리가 전체 인원수 가운데 관심 있는 인원수의 B라고 하는 녀석을 1과 0 사이의 소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상대 도수라고 하는 녀석이 확률의 개념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고 야 그럼 A, B형 몇 %야? 라고 얘기를 하면 15%. 15%란 얘기는 내가 그 그룹의 인원수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A, B형일 확률은 15%. 그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과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같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전 상대도수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자료를 정리할 때 몸무게, 키, 시력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의 값을 확률 변수 X로 잡고 이제부터는 확률 변수 X 자료의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에서 특정한 값이 나오는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이 나오는 확률을 물을 거다. 특정한 값이 나오는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특정한 값이 나오는 확률을 물을 거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짠, 짠. 자, 82쪽 밑에 보시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날 수 있는 눈의 수 1부터 6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6개의 눈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때 P, X 이 PX라고 하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X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녀석을 대문자 P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거든.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 X가 X다 라는 녀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X가 X다. 그럼 우리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눈이 나올 수 있는 횟수는 예전 같았으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로 나타냈다고. 그런데 이제 이 X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로 잡고 밑에 있는 녀석은 X가 나올 수 있는 횟수, X가 차지하고 있는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접근한다, 정리한다 라는 개념으로 확률 분포를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P, X가 2로 주어져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주사위의 눈,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주사위의 눈이었거든. 주사위의 눈이 2가 될 확률을 구해 주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을 봐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근데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이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셀 수 있다. 여러분들 셀 수 있다. 이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각각 하나씩 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연속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확률 변수의 값과 값 사이에 어떤 새로운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 모든 실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그 확률 변수의 값 자체가 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냐? 주사위의 눈. 주사위의 눈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1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2. 2 다음에는 3. 3 다음에는 4. 4 다음에는 5. 5 다음에는 6. 즉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 사이에 어떤 다른 수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형태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확률 변수 자체가 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값을 계산하잖아. 자, 얘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 녀석을 그때의 확률 값으로 보고, 얘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그때의 확률 값으로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정의역이 1, 2, 3, 4, 5, 6으로 나타나는 어떤 함수 관계로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다시 내가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변수 x, 즉
주사위에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입력값과 결과값으로 만들어지는 함수로 나타내면 얘는 6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와 같이 확률 변수와 그때의 확률 값을 관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밀도 함수,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 아, 그러면 지금 함수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할 거야. 뭐하고 뭐를 연결시켜서? 확률 변수 x와 그때의 확률 값을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만들 거야. 그걸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산 확률 변수 자체가 셀 수 있는 녀석으로 나타나면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 그 확률 변수와 그때의 확률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떤 하나의 관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을 확률 질량 함수. 마치 수열에서 항번호가 놓여 있을 때 그때 그 항번호에 해당하는 항을 나열해 놓은 형태, 그리고 그 항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반 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얘네들 잡고 있어주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요. 우리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대표 유형 1번 86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확률을 나타내고 있어. 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x가 될 때의 확률을 우리는 kx라는 녀석으로 나타낼 거야. 그런데 이때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값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게 돼. 자, 먼저 첫 번째. p, x가 1일 때 그때 이 확률은 얼마? k. 자, p, x가 2일 때 그때의 확률은 얼마? 2k. p, x가 3일 때 그때의 확률은 얼마? 3k. p, x가 4일 때 그때의 확률은 얼마? 4k. 이와 같이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 니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어진 녀석을 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 줄 거야. 자, 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특징은 뭐가 돼버리냐면 우리 83쪽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운데 얘를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 밑줄 쳐주세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시행의 확률 변수라고 정할게요. 그러면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너네들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 한 개도 안 나오거나 2개 중에 한 개만 나오거나 둘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거야.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첫 번째 거 뒷면 나오고 두 번째 거 또 뒷면 나오고, 앞면의 개수가 한 개란 얘기는 두 개 중에 한 개는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두 개란 얘기는 앞에 거 앞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 나오고. 맞아요? 그럼 이때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이때는 4분의 1. 확률 질량 함수는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힘겨울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 확률 변수하고 확률 질량 함수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녀석들에 대한 확률을 빠짐없이 계산해서 구하면 그때 주어진 녀석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돼버립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녀석들에 대한 그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변수 값들에 대한 확률들을 모조리 다 구할 거야. 근데 확률 밀도 함수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힘들 거야. 그럼 니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구할 거야. 그때 구해진 확률들의 총합이 항상 1이 되도록 각각의 사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을 모두 구하는 연습을 해주실 거예요. 1이 안 되면 무언가 빼먹었다는 얘기고, 1이 넘으면 무언가 중복해서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하실 거고, 이 표를 만드는 걸 우리는 뭐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확률 분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게. 말이 조금 어려워. 헷갈려.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니들이 생각해야 될 게 딱 하나야. 함수야. 함수를 만들었어.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 확률 변수 x가 0일 때 그 함수값, 1일 때 그 함수값, 2일 때 그 함수값. 주어진 녀석에서 우리가 p, x라고 하는 녀석이 x일 때 이 녀석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두 개의 동전 중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앞면은 x개가 나타날 거고 뒷면은 2-x개가 나타날 거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x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확률값, 그때의 확률값, 그때의 확률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만 잡아주시고, 너네들은 표를 만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쓸 거야. 알았지? 그리고 만들어진 녀석들의 합은 항상 1이 되도록, 1보다 부족하면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놓쳤다. 얘네들을 모두 다 더했더니 1보다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중복해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표 밑에 있는 녀석들의 총합이 1이 되도록 하는 관계를 만들어 갈 거야. 오케이? 자, 확인 문제 2번.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밑줄 쳐주세요. 횟수라고 하는 녀석은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거나. 주사위 두 번 던진다 그랬잖아. 그치? 맞아? 그 중에서 6의 약수의 눈. 그래서 이때 내가 P 확률 변수 X가 횟수거든? 그런데 두 개의 주사위 중에서 X개만큼은 6의 약수가 나온대. 6의 약수 3분의 2. 6의 약수가 아닌 거 3분의 1. 좋다. 근데 확률 변수 X가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 주사위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얘기하니까 횟수는 한 번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주어진 녀석에서 6의 약수의 눈이 한 번 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건이 두 번 벌어졌다. 6의 약수의 눈이 두 번 나왔다는 얘기는 3분의 2라고 하는 사건이 두 번 벌어졌다. 그럼 얘는 9분의 1이라는 확률로 6의 약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거고 둘 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9분의 4라는 확률이 돼버릴 거야. 그럼 얘들아 6의 약수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니네들이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리했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라고? 1. 9분의 4.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우는 연습을 할 거야. 이 표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할게요.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주어진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을 표로 나타내거나 그래프로 나타낸 걸 확률 분포라고 할게요. 말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84쪽으로 넘어갈게요. 84쪽에서 보시게 되면 각각의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 변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각각의 사건들, 일어날 수 있는 걸 가지고 표를 만들 거고 이때 이 표에서 기억해 줘야 되는 건 밑에 있는 녀석들 모조리다 더하면 항상 1이다. 밑에 있는 녀석들 모조리다 더하면 항상 1이다. 그럼 우리는 두 번 중에서 한 번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6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오는 녀석을 굳이 계산해서 찾을 필요 없이 전체 합이 1이니까 가장 복잡해질 수 있는 사건의 확률은 전체 1에서 나머지들을 뺀 걸로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걸 확률 분포라고 하자.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을 그래프로 그려 놓은 걸 확률 분포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84쪽에 확인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그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때 x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 있으니까 우리 주어진 녀석 12로 통분을 해서 나타낼게. 12분의 3 A, 그 다음에 12분의 4, 그 다음 12분의 2.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0, 1, 2, 3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딱 4가지밖에 없는 거야. 0이 나올 사건, 1이 나올 사건, 2가 나올 사건, 3이 나올 사건. 그럼 4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 4, 2, 9가 돼버리니까 12분의 3일 때 주어진 4개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 1이 돼버리는 거겠네. 두 번째, P.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거 2가지밖에 없죠. 그쵸? 둘이 더해 그냥. 12분의 7. 그 다음 세 번째 P. X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단 얘기는 2가 나올 때 3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2분의 6. 그래서 우리는 저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수도 있게 돼버린다는 거야. 어떤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확률을 표 또는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86쪽에 대표용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x라고 하는 녀석이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수 중에 하나만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를 1, 2, 3, 4,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라고 하는 녀석의 확률들을 하나씩 구해놨는데 이제부터는 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표로 만드는 습관으로 접근을 합시다. 짠, 짠. P, X. 그럼 1일 때 확률은 K, 2일 때 확률은 2K, 3일 때 확률은 3K, 4일 때 확률은 4K.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모두 다 더하면 1. 그러면 K 더하기 2K 더하기 3K 더하기 4K라고 하는 녀석이 1이 돼버리니까 5K, 5K, 10K는 1, 따라서 K는 10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10분의 1x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P.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경우에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거든. 그러면 6K가 돼버리는 거니까 10분의 6. 만약 이 경우 등호가 빠지면 2일 때, 3일 때 확률만 더해서 주어진 녀석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산확률 분포에서. 오케이? 두 번째 볼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그 확률 변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때 주어진 녀석은 몸무게입니다. 주어진 녀석은 수학 점수입니다. 주어진 녀석은 무엇입니다.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혹은 동전을 몇 개 던졌을 때 뭐가 나오는 횟수입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 x가 주어진 문제에서 뭘 얘기하는지
어차피 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를 배울 때 몸무게다, 키다, 수학 점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확률 변수라고 이름 붙이겠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함수다. x가 k일 때 그때의 확률 값을 관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질량 함수, 밀도 함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나중에 대학 가서 통계학 하면서 왜 들어갔는지 그때 팔아. 그 다음 니들이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의 확률을 표로 만들어서 나열한다. 그 만들어진 표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할 거고 표 대신 그래프를 그려도 그 녀석을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하겠다. 딱 요 세 가지 용어 인정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대표 유형 2번으로 가서 우차 으라차차차라차차 슈아라차 슈슈앙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 중에서 괜찮냐? 대표 2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 밑줄 쳐주세요. 그걸 확률 변수 x라 하자. 통계에서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률 변수가 뭔지 파악하는 거 제일 싫어해. 자, 4명과 2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그럼 남학생의 수는 2명 중에 1명도 없을 수 있고 남학생의 수는 1명일 수도 있고 남학생의 수는 둘 다 남자일 수도 있어. 그치? 그때 확률을 구하자.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죠. 근데 여학생 2명 중에서 2명 뽑을게요. 자, 2명 중 1명이 남자야. 미안. 4명 중에서 2명 뽑을 거죠. 그래서 둘 다 남자니까 2명 중에서 2명 뽑을게요. 그러면 4C2라고 하는 녀석은 4, 3, 12, 6분의 1. 4, 3, 12, 6분의 1. 그럼 1명이 남자일 확률은 전체 확률의 합이 나 뭐 잘못됐나? 남자 4명, 여자 2명. 미안, 인원수 잘못 봤어. 남자 4명, 여자 2명. 남자 4명, 여자 2명. 6명 중에서 2명 뽑는 건데 남학생이 0명이란 얘기는 2명 중에서 2명 뽑는 거고 6명 중에서 2명 뽑는데 둘 다 남자란 얘기는 4명 중에서 2명 뽑는 거고 그러면 6, 5, 30, 15분의 1 그 다음 마찬가지로 15분의 4, 3, 12, 6 그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뽑을 확률은 15분의 7, 15분의 8이라고 표를 만들게. 오케이? 어차피 3개를 더한 건 1이어야 돼. 섞어서 뽑는 게 아마 계산이 조금 더러울 거야. 그치? 물론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4명 중에서 1명 뽑고 2명 중에서 1명 뽑을게요. 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런데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채울 때는 어차피 이 녀석들의 합이 모두 다 1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싫은 거 하나 정도는 그냥 전체 합이 1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는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하자고. 자, 이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고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 내가 남학생의 인원수를 x라고 했거든. 그러면 0명, 1명, 2명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6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의 수가 확률 변수 x로 주어져 있으니까 4명 중에서 x명을 뽑고 그 다음 2명 중에서 이 마이너스 x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어진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돼버린다는 거야. 근데 저 함수 만들려고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아. 그 얘기는 너네들이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확률 분포 표를 만든다 생각하자. 오케이? 만드는 거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굳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확률 분포 표만 정확하게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확률 질량 함수 만드는 부분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읽어낼 수 있으면 돼. 아, X. 2명 중에서 남학생의 인원수. 2명 중에서 남학생의 인원수가 0명 아니면 1명 아니면 2명인데 이거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는.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 남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 아이, 그냥 둘이 더해. 그냥 15분의 14에서 그냥 끝. 나머지는 그냥 표 읽어내는 부분들이 돼버리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니네들이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라고 하는 녀석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말 그대로 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걸 어떤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녀석들만 잡아주시면 돼. (87쪽에) 있는 문제들까지 한번 풀어봐 보시고 토요일 날 아마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은 끝날 거예요. 알았지?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 그거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미리미리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토요일 날 뵙시다.